이거 다 넣으려는 게 이거 천막이 이게 다 안 나와. 온물이에요. 오물에 주세요. 한 번만 더 맞점 좀 해주세요. 오물에 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네, 지금부터 예,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 타임을 가질 때는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두들 피켓은 가슴 높이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당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함께 했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쳐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뒤로 가시면 돼요. 이제 피켓을 번쩍 머리 위로 들어주십시오. 두 손이 자신의 귀에 바싹 붙도록 번쩍 최대로 들어주십시오. 얼굴은 가리지 않습니다. 얼굴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1초만 됩니다. 번쩍. 됐습니다. 네, 수직으로 두 팔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두 팔을 쭉 만세 부르듯이 쭉 펴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검경개혁과 법치 민주화를 위한 공화클럽, 국민연대, 국기매체 추진 행동준비,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포함 4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 및 후국영령 지난 2024년 10월 29일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인에 영명하신 179명의 영령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의 외침을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사 유죄 등 참사와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위험 없어 서로 믿을 수 있고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이 안정한 민생의 제7공화국 건설하자! 건설하자! 1883명 사망, 7,977명 피해자 발생시킨 가습기사 문제 참사 가해기업 무한공항 제주항공의 179명 사망 참사주범 애경 대한민국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여야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란숙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는 극우 보수단체 회원 전원을 체포수사 명령하라! 국기매체와 국민개헌 등 동시 추진하는 거국 비상내각 구성을 즉각 촉구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장 신원식, 경호실장 박종준 등
내란 전당을 즉각 체포하라! 가습기사 문제 참사 때 제대로 안 된 처벌과 배보상 외면하는 애경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무한공항 참사 엄정 수사하고 배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온 국민 다 함께 애경 불매운동 동참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자! 윤석열 12.3 계엄 선포로 환율 주식시장 100조 이상 손실됐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미래 불확실 핵폭탄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어서 송은학 대표님의 연인사 발언 있겠습니다. 예, 방금 받은 국힘 해체 추진 행동 준비 모임 상임대표 송은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 가운데 하나로서 살인 등 가해 재벌인 애경이 소유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로 동료 국민 149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것을 애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 데다가 친인척과 지인 등이 각종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그리고 장모라는 리스크, 본부장 리스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철문피하고 후안무치한 적반하장격으로 우연 불법 친위 후퇴다까지 사행하여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두목일 뿐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되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앞장서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12월 4일 바로 이 시각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일 뿐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날이었던 12월 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는 내란 두목 윤석열 등 고위공직자 총 19인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내란죄 위반, 특수공무방해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들 전원을 긴급체포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고발된 사람 명단입니다.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정진석, 김주현, 신원식, 김태효, 조규홍, 박성재, 조지호, 추경호, 박안수, 여인영, 이진우, 박종근, 조이대, 심우정 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긴급체포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던 성명불상 제1공수 특전 여단장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항은 준장이었습니다. 이들 19명 중에 제가 숫자는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구속되었고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즉각 전원, 긴급 체포 그리고 구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내란 공범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9일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 앞으로 국힘이라 줄이겠습니다.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 해체, 국힘 해체 추진행동 준비 모임을 결성 선포하면서 특별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란 공범이자 국민의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범, 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 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며 범죄자들이 득실되는 국힘 역시 해체함이 마땅하다. 고 선언하고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 해체 추진행동 준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여러분, 국힘은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입니까? 공당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내란 동조자들이, 비호 세력들이 득실되는 즉각 해체해야 마땅한 그러한 범죄 조직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12월 17일 바로 이 시각 이 자리에서 개최한 국힘 해체와 국민개헌 등 동시 추진 거국 비상내각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힘 해체와 국민개헌이 윤석열 파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 강령이라고 선포함은 물론 국힘 해체 추진 행동이 향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주장에 국민들이 호응하신지 이른바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소속 국회의원 55명 총 56명을 국회에서 제명하라. 이거는 헌법 정황에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회는 스스로 자기의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런 청원이 불붙어서 제가 어저께 정오점 확인했더니 약 2만 5천 명이 불과 이틀 사이였는데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광훈 그 다음에 또 여러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다, 통치행위다, 내란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저는 처벌하자는 이런 청원 역시 어저께 정오쯤 제가 확인했더니 약 1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국힘을 해체하고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거나 집단 퇴장하는 등 이런 거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전원 제명해야 되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불붙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그 중간에 또 그 뒤에 우리는 개별단체의 사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내란 잔당들을 응징하기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또 국민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였다는 이른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전환 비상행동과도 같이 활동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윤석열을 몰아내자고 약 거의 30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집회를 개최한 촛불 행동과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슬기로운 뱀이 온몸에 허물을 벗고 새로운 건강과 힘을 되찾듯 지난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내란 잔당들을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하게 되돌아보면서 올해 어떠한 활동할 것인가, 어떤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느 곳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느끼고자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계신 참여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님들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골고루 발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능하면 3분 그리고 최대 5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경례의 함성 와를 3초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애경, 이번에는 무한공항 179명 참사 주범입니다. 애경의 전 국민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883명 사망, 7997명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애경이 무한공항 제주항공의 179명 사망 참사와 관련하여 고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 감시센터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공학클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애경제품 불매운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영유아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참사로서 2006년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염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약 2천여 명에 달했다.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참사의 이 중심에 애경이 있습니다. 애경은 지난 2002년부터 11년까지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폐질환 등을 유발해 지난 2019년 애경산업 대표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 항소심에서 금고 4년, 대법원에서는 지난 12월 2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애경의 손방망이 처벌을 선고하여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법원의 삐뚤어진 사법 정의를 우리들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법원이 선고한 12월 26일 가습기 살균제 재판 판결문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에서 외벽에 충돌한 채 불길에 휩싸여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서 그 소유주는 1884명 사망, 7977명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애경입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드 스트라이크는 초기보다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재 의혹이라는 견해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지만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는 제주항공이 기체 결항 관련 우려가 예전부터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앱인 블라인드에는 한참 전부터 사고 은폐 증언과 정비 부실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게시물에는 본인은 제주항공 재직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타지 마라 글을 올려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며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정비, 운항, 재무 모든 것이 개판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신을 제주항공사라고 밝힌 B씨도 정비사들은 야간에 13시간, 14시간 일하며 밥 먹을 시간 20분 남짓을 제하면 쉬는 시간 자체도 없더라며 언제 큰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경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의 열관 언론 보도가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있어 애경은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해왔습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서참위는 애경산업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를 자칭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단체 동향을 파악한 행위에 대해서 사참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2월 대법원은 애경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정보 자료를 유출시킨 환경부 서기관 공무원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년 5월 애경은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2차 분담금 107억 원을 부과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 2차 분담금을 취소되려는 소송을 하고 승소했습니다.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용자들은 1673명으로 28.8% 판매한 중대 가해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 사항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처벌로 사익 추구에 몰두한 기업에 엄중 처벌을 해야 했지만 대기업들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분노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제대로 처벌 안 된 애경이 참으로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질한 것에 분노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적 법적으로 단죄해야 하지만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무한공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애경 제품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동참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면 물론 생명과 건강 위험이 없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다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례의 함성 와를 2초간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작년 한 해 참담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주항공입니다. 이 제주항공의 소유주가 애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참사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참사의 핵심은 동체 착륙입니다. 이 비행기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 각국인데 이러한 새들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새들과 충돌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면 이 비행기가 온전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보잉 항공사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참사는 그야말로 사람도 잠을 못 자면 피로도가 쌓입니다. 역시 비행기도 잠을 안 자고 엄청나게 운행을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있고 그 승무원도 피로도가 쌓여있습니다.
애경은 지난 2021년에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됐습니다만은 2022년에는 7천억, 2023년에는 1조 7천억, 그리고 작년 3분기까지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2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조종사도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보잉사와 애경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고의적인 인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을 이렇게 종업원과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엄청나게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가지고 처벌도 받지 않는 기업이 그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별도로 파기환송한 CMIT는 바로 2011년도에 CMIT를 제외하고 질본이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MIT를 조사하지도 않고 나머지 제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에서 또 10분의 1로 해석했습니다. 아무런 독성이 검출되지 않도록 10분의 1로 해석한 상태에서 이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당시에 실험할 때도 실험 전문가들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2019년에 김현장이 개입해서 이 사건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의 무한 참사, 이것도 김현장이 나서서 했습니다. 이 제주항공의 사회이사가 이 김현장의 지금 현재 민정수석 아닙니까? 누굽니까? 김지현입니다. 내란 성범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먹고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현장을 통해서 무마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국민을 참사시키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업은 폐망해야 되고 경영권을 박탈해서 국민들에게 돌리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이번에 정말 이런 참사들이 일어난 것은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 때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 내란 수교 윤석열이 군인들을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나가게 했는데 내란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장사 지낼 때 동시에 수장을 해서 할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이 내란 사건에 관련해서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과거 피의자 윤갑근 검사를 봐주기 수사한 대가, 이러한 대가로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 수계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무효다, 또 공수처는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내란을 조장하고 있어 저희 투기자본감센터는 조만간 윤석열과 그 변호인 윤갑근, 민정수석 김지현 넥슨 사건 넥슨 등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윤갑근이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병우가 저희들이 고발해서 우병우가 황제 소환돼 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수사를 받아서 국민들이 지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이 봐준 대가로 이번에 윤갑근 검사, 이 사람이 변호인이 돼서 윤석열을 비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상무 대통령 직무대행은 최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항의하여 집단항명하여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지현 민정수석, 박종균 경호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수석 및 보좌관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하면 물론 내란방조 수사방해 증거인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 의뢰하라. 세 번째,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정수 국가본부장은 투기자본감센터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고발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상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장 신원식, 경호실장 박종중 등 내란 창당 등을 즉각 체포하라 권고를 드렸습니다. 오동훈 공수장은 내란 창당 정진석 민정수석과 박종준 경호실장 등을 즉각 체포하라. 네 번째, 구급 보수단체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군대 동원이 내란이 아니라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언하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반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겠다는 구급 보수단체 의원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하라고 명령하라. 명령하라. 군대와 경찰은 어떠한 이유로도 내란 운동에 동원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진압에 동원해야 할 국가보위의 인력입니다. 오동훈 공수장은 헌병수사단 1개 중대와 경찰 기동대 1개대들을 동원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 저장 등 경호는 물론 구구단체 회원 등 누구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면서 관사로 진입해서 윤석열을 체포하여 공수처로 압수하고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무한공항, 제주항공, 예, 사망자들에 대해서 정말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유례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아 대기업이 수출을 포기하고 주식이 하락되어서 수백 조가 증발하고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들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우리 소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더 이상 졸라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수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주치의가 55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성형외과 주치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고 어떤 경우라도 윤석열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조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법부는 내란 속의 우두머리와 공범들을 허락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때 사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해도 손방망이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아니면 말고 홍준표도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정치를 한다는 게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벌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우두머리 및 공범들을 사형으로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다음은 KOK 금융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강애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OK 피해자 서울 대표 강혜리입니다. 전 세계 90만 명 피해자를 낳은 4조 사기 KOK를 2022년 9월 중앙지검에 고소 접수를 하였으나 12월에 갑자기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경찰청, 검찰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4조를 사기쳤던 주범들이 2년 동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보자가 작년에 비대위 진한자 위원장님에게 KOK 가상화폐와 건진법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밝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2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호소력이 있는 것 같았으나 이제 뉴스를 보니 건진법사는 가상화폐와 윤석열, 김건희, 최은희와도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수사 의지가 강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팀 덕분에 KOK 주범 김판종이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김판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16명을 선임했습니다. 윤석열보다 많이 선임했더군요. 변호사님들,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호사님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범죄 수위 언직자입니다. 하늘 취한 이런 변호사와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며 건진법사와의 관계를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김판종과 주범들을 구속하라! 중앙지검 통합 수사라! 정관예우 변호사 작결하라! 사기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건진법사와 KOK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종합클럽 회장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답변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검경개혁 법치민주화를 위한 문화클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맞이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지나는 오랜 세월 예세에 빌붙어서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매국매족 적폐무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대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을사오적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권이 침탈당하고 유린되고 그 잔당들의 망령이 어느 날까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는 그야말로 새날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칼로 망한 자 칼로 가고 법치를 농락하고 법으로 흥한 자 법치의 칼날에서 망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짓밟아왔던 신발에 의해서 흥한 자 무당 신발에 의해서 망한다. 이런 조롱의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해방이요, 이 나라의 국가 형벌권을 장악하고 온갖 천행과 악행을 저질러왔던 그야말로 법벌어지 못한 이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복 형벌을 일삼고 법령을 어지럽히고 온갖 법벌어지만도 못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선한 사회 필수 조건은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자신들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그간에 이 나라의 준엄한 법치를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 발광출연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더 이상 이런 법벌어지지도 못한 자들이 수석되고 기어나와서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철퇴를 가하고 단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권자가 진정한 주권자 시대를 열어가자. 그래서 이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되었던 역사정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군사주권을 찾고 역사주권을 찾고 사법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헌법상 사전적 의미의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여 우리가 위대한 주권자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송은학 국회매체 추진행동 준비 모임의 상임대표 겸 공익감시 민권회 의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례함성 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혹시 오늘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없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두운 밤에 하나의 불이 되고자 했고 썩어가는 사이에 소금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격변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새벽이 가장 춥지만 그것은 바로 조만간 태양이 뜬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우리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장 큰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전환 비상행동에 저희들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단체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 함께 가서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더럽히는 모든 악의 무리들, 부정부패의 무리들 이런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한마디, 윤석열을 탄핵하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관저 앞에서 같이 죽겠다고 아무리 그거 보수 세력들이 날뛰어도 이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스스로 개헌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고 인천에 오신 분들만 오시기 현수막은 좀 접어주세요. 큰 거는 접고 조그만 걸 이렇게. 이건 접어서 치우시고. 아니, 그 접지 마시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